22-7학년도 대한민국 대입. 이게 단순히 또 한 번의 입시가 아닙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놓인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분석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숫자 2027. 이건 그냥 연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인재를 뽑는 방식,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글쎄요, 이게 과연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입시 중 하나일까요? 오늘 제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아, 절대 아니구나 하는 걸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절벽 세대의 등장이거든요. 왜 하필 이 학생들이 절벽 끝에 서 있는 세대라고 불리는지 그 엄청난 압박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2027년 입시는요, 마치 세 개의 거대한 태풍이 한 지점에서 딱 충돌해서 만들어진 퍼펙트 스톰 같아요. 대체 뭐가 이 폭풍을 만들었는지 그 세 가지 핵심 동력부터 한번 보시죠. 첫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둘째, 의대 증원이랑 무전공 선발 확대라는 이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정책 쇼크. 마지막 셋째가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다음 해인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게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수능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딱 2027년 바로 이 한 해에 전부 겹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퍼펙트 스톰의 첫 번째 파도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수시 대이동입니다. 여기서 수시는 내신이랑 학교활동 중심의 조기 선발이고 정시는 수능 점수 중심의 정규 선발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왜 모든 대학이 이 수시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수시 모집 비중이 해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죠? 2025년에 79.6%에서 시작해서 2027년에는 마침내 80.3%라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수치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합니다. 수시가 80.3%, 정시는 19.7%. 처음으로 정시가 20% 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8명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상 대입의 승패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건 바로 대학들의 생존 경쟁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시대에 대학들은 한 명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먼저 확보해서 정원을 못 채우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절박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폭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거대한 흐름은 평가의 룰 그 자체를 바꾸는 무전공 혁명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공 없이 뽑네?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이 학생들한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자, 우리 과에 오려고 무슨 특별한 활동 했어요? 이걸 물었다면 이제는 당신은 어떤 어려운 학문적 도전이 주어져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정 전공에 대한 좁은 열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공적 합성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분야든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단단한 기초 학업 능력, 즉 학업 역량이죠. 왜냐고요? AI가 직업의 판도를 막 바꾸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는 한 가지 기술 전문가보다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든 빠르게 배우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벌써 보세요. 주요 대학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는 오직 학업 역량 100%로 학생을 뽑겠다고 하고 연세대는 아예 계열 구분 없는 통합 선발을 도입했어요.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변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마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또 가장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충격화입니다. 바로 의대 증원 쇼크입니다. 이 단 하나의 정책이 입시 생태계 전체에 정말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연세 반응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폭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싹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핵심 이공계 학과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장은 연쇄적으로 아랫 대학들로 쫙 퍼져나가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합격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나도 의대 갈 수 있겠는데? 하는 기대감에 최상위권 졸업생들,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수능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N수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수능으로 가는 정시의 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점으로 치닫는 이유, 바로 재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험이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왜 2027년에 이 절벽 세대에게 재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었을까요? 단 1년 차이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2027년까지는 9등급 내신에 수학이랑 탐구에서 과목을 선택하는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2028년부터는 5등급 내신에 모든 학생이 똑같은 통합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의 규칙, 내용, 평가 방식까지 그냥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 수험생에게 재수라는 건 익숙한 게임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안전망이 아니에요. 규칙도 공략법도 전혀 다른 낯선 게임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엄청난 도박인 셈이죠. 이게 바로 절벽 세대가 느끼는 그야말로 등 뒤에 낭떠러지를 둔 것 같은 압박의 본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퍼펙트 스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2027년을 위한 핵심 전략 가이드 딱 정리해 드릴게요.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80.3%라는 이 압도적인 기회의 창, 수시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 과목만 파지 마세요. 다양한 고난도 과목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학업 역량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의대 증원이 만든 이 도미노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상위권 대학의 빈틈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2028년의 리스크를 똑바로 보고 반드시 한 번에 끝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을 뽑는 방식에 이렇게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는 좀 더 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경계를 허물고 끊임없이 배우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2027년의 이 거대한 혼란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변화를 똑똑히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